있다면 시리즈 3탄 주진우 정봉주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있다면 시리즈 3탄 1, 2편 짧게 요약할게요. 1편은 대장동 1기와 2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대청소가 있었다. 기존 이해관계자들을 싹 정리했다. 누가? 검찰이. 이게 첫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그 대청소를 누가 했냐? 수원지검에서 했는데 애초에 거기서 할 일이 아니었다. 누가 시켰나? 있다면. 그리고 하나은행이 7,000억 PF를 일으켰는데 정작 돈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다 벌었단 말이죠. 왜 하나은행은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방식으로 화천대유가 다 먹도록 설계했지? 왜 그랬지? 누가 뒤에 있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최순실의 변호사였던 이경재 변호사가 2015년 9월 1일에 합류했다는 걸 밝혔어요. 기존은 2017년이라고 했는데 2017년은 이미 박근혜 탄핵, 최순실 수감된 시점이라 그 사람들하고 관련 없나 싶었으나 합류일이 2015년 9월 1일이면 그 권력이 다 살아있을 때지. 그때 누가 보냈나?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대유의 초기 종잣돈 시드머니는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견 이사장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키넨 파트너스를 모른다고 했으나 키넨 파트너스의 대표가 최태원 이사장 비자금 관리회사의 부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 관리회사의 사장이 또 봉도사 지인이었더라. 서울구치소 동기. 구치소 동기. 구치소지. 깜빵 동기.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봉도사가 새벽 6시 반에, 일요일 6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깨워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를 물어보고 다시 잡니다. 이름 하나 물어보고 다시 자. 새벽부터 뛰어다녀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건 놀래. 지가 게을러진 걸. 누가, 제가요? 그럼. 제가? 누가? 어깨 부상. 잘했어. 그럼 더 쓰셔. 아이씨. 어깨 부상. 부끄러워. 어깨 부상 진짜. 자, 의원님이 칠판이 강해. 옛날에 학원 강사로 날렸거든. 오늘은 법조 마피아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거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이 땅이 이제 2009년 11월 대장동 땅 말입니다. 11월 19일에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렇지. PF를 일으킵니다. 네. 1100억대. 1155억이에요. 예. 여기에 종중땅이 이제 보통 개발 들어가고 우리나라 땅들은 문중 땅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중 땅이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가 막 수천 명, 수백 명씩 그렇죠. 걸려 조상대로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예, 여기에 두 이씨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 종중 땅이 전체의 한 70%쯤 됩니다. 종중 하나도 어려운데 종중이 2개나 있어요. 사실은 더 여러 개가 있는데 큰 종중이 2개고 이분들이 한 70%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9월에 해결이 돼요. 2004년서부터 온갖 투기꾼들이 다 달겨붙어갖고 저기는 개발 안 된다. 왜? 종중 땅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진짜 선수가 들어가서 종중 땅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먹잇감으로 보는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을 했네? 저 주도권 갖고 있는 애를 제끼면 우리께 될 수 있겠네? 그렇지. 해결을 하고 부산저축은행이 들어오는데 부산저축은행 PF가 쉽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요 시기에 PF를 일으킬 때 자기는 박영수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이때. 누가? 이 개발업자가. 이 개발업자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모 씨. 이 양반이 남욱이나 정영학 다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 영학인가? 정영학. 영학. 헷갈려. 정형땡. 정영땡. 새벽 6시 반에 이름 물어봐가지고 바로 끊습니다. 정영학은 회계사고. 회계사인데 일찍 들어와요. 2008년도에 만납니다. 남욱은 2009년 12월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박용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기 대장동의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얘기. 남욱 변호사를 들어왔는데 왜냐면 이때는 땅 문제 해결됐죠.
PF 문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밖에 안 남은 거야. 그렇지. 그 인허가 문제는 남욱이 와갖고 나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요.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는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말했대요. 남욱은. 남욱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민간 주장이야. 대법원자 얘기예요. 그 사람 주장이에요. 나는 국토위를 손쉽게 드나들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남욱은 처음에 정치권, 대관 업무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박영수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삼촌. 남욱 아버지가 남정인데 이분이 박영수가 친하고 그러면서 남욱이 박영수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어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들었다는 거지. 그렇게 들었죠. 근데 이 개발업자가 2012년, 2013년에 건달들한테 협박을 받습니다. 3명이 있는데 전국 건달이 조폭. 예, 조창조. 대구 깡패. 네. 그다음 홍광식, 수원 남문파 강식, 강식. 수원 남문파. 그다음에 오따. 그 사람들이 경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거명하면서 박영수 특검 얘기를 하면서 무서운 사람이다. 조폭들이 하는 얘기가 예, 그러면서 이때 또 이름 나온 사람이 최재경.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예. 곽상도. 그때 나왔다는 그때 거예요? 예. 나왔어요. 이미. 일기 대장동이 실패하는데 일기 대장동을 주도했던 민간업자가 하는 얘기예요. 주장이야. 주장이지. 사실은 자기가 다 일군 사업인데 고스란히 뺏겼지. 이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근데 2009년 이럴 때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이름이 그때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쫓겨나는 과정은 이래요. 처음에는 주도했는데 소유권을 뺏겨 남욱한테 넘어가. 이게 이제 2011년서부터 13년까지 과정인데 이때는 건달들이 결국 못 쫓아내요. 왜냐면 건달들한테 막 브리핑을 해. 서류를 갖고. 그래 건달들이 설득이 돼. 너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민간업자도 사업 수완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남욱한테 뺏긴 게 2011년 7월인데 뺏기고 나서도 3, 4년을 버텨요. 그 안에서. 왜냐면 추진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와야지 이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때 이 건달들을 취재하러 다니던 인간이 이 인간. 네. 제가 그때 가서 만났었죠. 네. 이모 씨가 네. 개발업자가 벤츠 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덤볐다. 그렇죠. 그때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건달들하고 만났던 주장소가 네. 용산구에 있는 하얏트 호텔. 네. 이때도 못 쫓아내니까 결국은 2013년 12월서부터 네. 경찰 내서가 들어서 2014년 12월에 구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대청소예요. 대청소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법조인들 얘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최재경, 곽상도 이분들은 자기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다 도와주러 온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남욱이 사업을 돕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인데 내가 박영수도 잘한다, 최재경이 잘한다, 곽상도 잘한다. 강찬우라는 이름을 여기서 듣습니다.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장이 아니었어. 그때는 이게 들어봐. 이 사람이 2014년 12월 구속이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김만배도 이제 그때 나온 거죠. 김만배는 잠깐만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인척을 소개해 준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고 그 인척이 뇌물을 받고 10억을 받고 대출을 해준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성사시킨 박 회장의 인척. 예. 인척을 변호한 사람이 박영수 특검인데 그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기자예요.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김만 기자가. 예. 자, 이 정영학 씨가 녹취도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정영학이 조우땡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의 처남이에요. 예. 지금 말한 대출을 하게 해주고 10억을 먹은 예. 알선수재. 이 사람도 소개했죠. 정영학이 또 누구도 소개하냐면 YTN 배성준.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니 역할을 줘야 되니까. 방송 분량이 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자, 배성준은 천화동인 예. 7호입니다. 부산 사상구에다 커피숍 졌대는. 스타벅스. 배성준을 통해서 김만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2013년 12월에 수사를 받다가 예. 배임 횡령 제3자 뇌물죄인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받는데 지휘를 성남지청에서 하다가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때 우리 뒤에 강찬우가 있어. 라고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라고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너 이제 하면서 떠나라.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강찬우야. 야, 자. 예. 근데 최재경 곽상도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강찬은 누구지 그랬더니 수원지검장이잖아. 아니야. 그 전이야. 그러니까 수원지검장 오기 전에 강찬우가 오는 거를 저 사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장으로 내정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2월이면 수원지검장이 되기 전에 강찬우가 우리 뒤에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가고 강찬우는 수원지검장으로 왔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버티고 깡패들도 못 내쫓아. 근데 너 이제 손 털고 나가라. 그러니까 사건도 엉뚱하게 수원지검으로 간 데다가 그 지검장이 강찬우라는 사람이었네? 수원지검으로 넘어갈 무렵에 얘들이 협박을 하는 거죠. 강찬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뭔데? 수원지검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구속되고 좀 있다 보니까 강찬우가 딱 오는데 그때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걸렸구나. 근데 이분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문입니다. 고문. 그러니까 여기서 수원지검과 강찬우의 이모 씨 관점에서의 미스테리가 풀린 거네? 그렇죠. 풀린 거죠. 개발입자 입장에서는 수원지검장으로까지 왔구나. 나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구나.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내가 걸려도 제대로 걸렸구나.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 대한 포기한 거죠. 미련을 싹 버린 예, 거지. 근데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을 빌려요. 이런 개발업체 같은 경우 이게 1년 단위 계약 연장입니다. 1년 계약 연장의 조건이 뭐냐면 이자 잘 내면 연장해줘요. 그렇지. 근데 이상한 게 2009년 11월 19일 날 PF를 일으킵니다. 그럼 2010년 11월 19일 날 되면 연장이 돼야 돼요. 근데 10월서부터 이 사람한테 손을 띄라 그래요. 원래 개발 사업은 1, 2년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자 잘 내니까 아주 좋은 고객이에요. 개발 사업은 몇 년 걸려. 그런데 10개월 10개월 만에 10월 돼갖고 10개월도 안 돼갖고 야 너 손 띄어. 이거를 내 처남 조한테 넘겨. 이걸 어느 개발업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걸 넘겨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그랬다가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7월에 남욱한테 와요. 요 과정에서 소유권을 뺏겨. 요게 미스테리였었어. 미스테리예요. 총액으로는 1,800억. 1,800짜리 지작업을 예. 했는데 그걸 결국 남욱한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내가 이해가 안 갔거든. 이제 이해가 되죠. 조우땡은 처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부산저축은행에 인척이 있으니까 이 사람 통해서 대출 받으면 됩니다. PF 를 대출을 알선수재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10억인가 돈을 받았죠. 요 와중에 삼성 출신의 김용땡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조우땡이나 김용땡은 2010년 7월에 남욱에게 넘겨요. 일기에서 자장트 미스테리는 민간업자가 1,800을 해결했는데 자기가 고용했던 변호사 남욱에게 그 사용권을 다 넘겼지? 요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뺏겨요. 아까 변호사들은 깔깔 웃고 끝내잖아. 우리는 방점을 찍어주잖아. 자, 남욱 변호사는 저 때는 40대 초반 젊은 변호사예요. 근데 이 양반이 1,800억짜리 땅 작업을 먹었다는 거잖아. 예. 결과적으로. 예. 자, 요 과정에서 부산 저축은행 수사가 있죠. 예. 근데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에서 했고 중수이과장이 윤석열이었는데 왜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냐. 그 결과가 뭐냐. 남욱이 이 사업을 가져간 거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고요. 요때가 부산저축은행이 부도나고 막 조사받을 때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당탕탕하는 와중에서 대주단 12개 저축은행에서 남욱으로 넘기는 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갔죠. 네. 자, 요때 부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이강땡과 대장동 대출 사업 관련한 사람들을 불러요. 이강땡은 민간업자고. 그럼 네. 이강땡은 큰일 났구나 하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몽땅. 양쪽에 들고 중앙지검에 들어가요. 1,800억 대출 받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나? 서류 갖고 가. 70%가 부산은행이니까 이제 조사가 들어오겠구나. 네. 딱 갔더니 2시간, 3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해. 예, 기다려요. 그리고는 20분 면담만 하고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디테일이 중요한데 검사가 면담도 하지 않아요. 수사계장이 면담을 하고 이른바 이제 진술을 하게 피아노 찍잖아요. 무인을 찍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런 진술도 진술을 안 받지 쓰고. 않고 그냥 갑니다. 어떻게 해서 대출 받았습니까? 본인은 20분으로 기억해요. 20분 정도 면담을 하고 보내길래 또 연락이 오겠구나. 끝. 전문용어로 디엔드. 1,150억짜리인데 그보다 작은 것도 다 수사해가지고 구속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20분 정도 참아시고 갔다.
그래서 여기는 이 이제 사람은 영문을 몰랐겠네, 그때는. 또 부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대기하는데 검찰 중수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조사받고 소리 지르고 아각거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2시간 동안 대기했다 들어갔고 20분 면담만 하고 가세요. 끝. 의아했겠네, 굉장히. 근데 부산저축은행 당시 변호사는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데 중간 역할을 했던 조우땡. 이 양반의 변호사가 박영수. 그러니까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박영수의 그림자 우산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가 보이죠. 예, 그리고 이 땅은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니까 예보로 넘어가고요. 예보로 넘어갔죠. 예보로 넘어갔던 게 2015년에 화천대유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거의 헐값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화천대유. 2015년 화천대유로 넘어갔구나. 그래야지 개발 사업을 하죠. 그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그렇지. 예보는 보증보험을 서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갈 때 쉽게 얘기해서 땡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 되냐면요. 보세요. 1,800억을 갚았어야 해요. 빌렸잖아. 근데 다 예보로 넘어갔단 말이야. 채권이. 근데 예보로 넘어가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예보로 넘어간 채권을 화천대유가 인수할 때는 1,800억이 아니라 왕창 줄어 있겠지. 예보에서 책정된 최소한의 비용. 몇십억 단위일 수도 있어. 몇백억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에 1,800억짜리 땅인데 거기에 허가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럼 1조가 넘는 땅이에요. 이렇게 삥 돌아서 결국은 2015년에 화천대유가 1,800억짜리 대출을 불과 몇십억 혹은 몇백억. 굉장한 마스터 플랜인데 이거. 여기서 곽상도는 그러면 어떤 네. 역할을 했길래 50억을 받았을까? 하나은행의 중요 사건에는 상대 파트너로 늘 곽상도 변호사가 있어요. 김창경 사람이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중부로 밀항하려다가 중간에 잡혀요. 근데 그 변호사가 곽상도였고 이 김창경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임야가 최순실 아버지가 묻힌 묘역. 그렇죠. 최순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최태민, 임선희 두 분이 묻힌 묘소가 김창경 부인의 소유. 오늘 기사는 잘못 나온 거예요. 조금만 하나 나왔죠. 컨소시엄이 깨지려고 그러는데 곽상도가 역할을 했다. 시기가 틀려요. 시기가 그 6월이거든요. 이미 4월에 결정이 끝났어요. 네. 곽상도가 하나은행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은행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SK. 국민, SK 이렇게 했고 4-5개 은행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건 곽상도 힘으로 안 돼요. 곽상도가 중간에 메신저를 했을지언정. 예, 맞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 컨소시엄 현장 책임자들이 이걸 기획해서 들어갔다? 이미 각 은행의 대가리 선에서 결정이 났다. 그래서 들어갔다. 이건 무척 중요합니다. 곽상도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Hello, this is frontman speaking. 자, 하나은행은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냐 하면 2015년 2월에 공모를 합니다. 2015년 4월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돼요. 2월에 공모하죠? 4월에 결정되죠? 하나은행은 의사결정을 언제쯤 했을까? 공모가 시작되면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갖고 막 제안서 준비하거든요. 그 제안서 하나 넣는 비용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싹 붙어갖고 20억이 넘는 제안서예요. 4월에 들어오자면 딱 결정을 했는데 2월 공모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아니죠. 공모 들어가기 전에 밑작업을 다 끝내는데 그게 보통 한 2달입니다. 그럼 12월, 1월 이때쯤 하죠. 12월에 야 우리 들어가자 의사결정 과정이 또 전으로 가잖아요. 적어도 2014년 9월서부터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통상적이라면. 네? 통상적이라면. 근데 2014년 12월에 뭐가 있어요? 개발업자 이강땡이 구속이 됩니다. 그렇지. 이 지역은 법적 분쟁이 있고 개발업자가 구속이 되고 남욱이 2015년 4월에 또 구속이 되잖아요. 그렇지. 절대 은행이 움직이지. 5개 은행권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은행권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들어갔다? 그렇지. 자기들 결정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구속이 됐어. 그러면 못 들어가지. 사고 났는데 어떻게 은행이 돈 줘요? 그리고 애초에 그 사업을 한 사람, 그리고 그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저 때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때 대장동은요.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7천억 PF를 일으켜 하나은행이 야 우리 들어가자 그러면
거기 문제가 많은 데인데 왜 들어가? 기획안이 좋아서 여기를 들어갔다고 하나은행은 대답을 해요.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서가 이 창고 많은데 날마다 들어옵니다. 기획서가 좋아서 들어가요, 여기를? 이게 핵심이다. 들어갈 수 없는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그 사고는 해결될 줄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싹 정리돼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들어오지. 예. 대청소를 하고 금융권에 야 이건 대청소 중이니까 들어와도 돼 라고 할 수 있고. SK도 들어와도 되고. 그렇죠. 전 마이크는 곽이 잡았고. 그렇죠. 곽이 This is a frontman speaking.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다른 변호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작업은 또 못해요. 절대 못하죠. 검찰도 정리하고 SK 은행권도 다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정도 그림을 그렸어요. 50억도 심부름꾼 피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있다면 있다면 감옥에 있다면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조 2015년쯤에는 요거 먹을 거리 된다고 싹 먹은 사람이 있다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까지 1부, 2부 나온 데서 디테일이 좀 듬성 빠진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남욱이 어떻게 먹었는가 미스테리거든. 그럼요. 그다음에 땅이 어떻게 넘어갔는가? 요 과정을 통해서 넘어갔다면 이해가 되지. 부산저축은행은 왜 연장을 안 해줬는가? 그렇지. 부산저축은행이 연장 안 해줬다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지.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먹으려고 그랬어. 누군가가. 그때부터요. 맞습니다. 저걸로는 못 먹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청산문 싹 하고 나서 2014년, 15년 이때가 중요하네. 이때 들어올 수 없는 타이밍에 하나은행이 들어왔다. 모든 시행업자들이 저때 은행권이 들어갔다는 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기자들은요. 국민의 힘이 제시하는 방향. 이재명 시장만 쫓아다니니까 실제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이재명 시장 돈 안 먹었다니까 이 새끼들아. 왜냐하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이재명이니까 하나은행이 네. 무당을 불러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7년 뒤에 대권 후보가 된대. 금융 조금만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거 주진우 기자하고 다니면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 그래.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은행이 하나도 아니고 5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회장급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본부장급에서 아무리 기획서를 잘 만들어도 저긴 못 들어갑니다. 당연하지. 야, 이 사람들 다 구속돼 있잖아. 무슨 말씀입니까? 6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데. 자, 야, 이거 있다면 시리즈가 생각보다 길어지겠다.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의원님, 다음 주에 시간이 있다면 있다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